꿈을 꾸는 곳이 아닌 실현시키는 이곳. 우리 대구보건대학교에서 만나요. 대구보건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동시 통과를 추진해온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도 국회 국방위 법안 심사 소위를 넘지 못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는데 쟁점인 기부대 양여 방식의 국고 지원에 대해 기재부는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법안이 다음 달 임시회에서 통과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방위 법안 심사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법안 소위는 각 부처 의견 등을 수렴해 다음 회의 일정을 다시 잡아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법안 내용은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같이 추진하기로 하고 쟁점이 되는 기부대 양여 방식의 초과 비용의 국고 지원에 대해 기재부는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제 조항을 임의 조항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밝혔습니다. 기재부의 생각은 기부대 양여 방식을 원칙적으로 하되 이제 국가 예산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예타 면제도 할 수 있다. 지난달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던 대구 광주 간담회에서도 정부는 국고 지원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 출처를 두고 국방부는 초과 비용의 국방부 부담에 대해서는 국방 예산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재정적 부담이 국방부로 다 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대구와 광주 정치권이 국회 동시 통과의 뜻을 모았지만 두 법안 모두 상임위 소위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TK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국토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제기된 11개 쟁점을 수정 보완한 뒤 3월 임시회에 다시 논의해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두 지역 특별법이 다음 달 임시회로 넘어간 가운데 정부의 부정적 기류와 부산 정치권 반대 움직임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C 황상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 8개 구군에서 4월부터 시범 운영 예정이던 민원실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무제가 보류됐습니다. 민원인 불편 여론이 높아지자 단체장들이 일단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건데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낙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점심시간이 임박한 대구 한 구청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민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 엇갈린 반응 속에 불편을 우려하는 민원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대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좀 걱정했어요. 이거 점심시간 걸렸는데 또 여기 해가지고 또 쉬고 저쪽가 또 쉬면 1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점심시간 없이 해주면 좋은데 또 이분들 또 입장에서는 또 안 그렇잖아요. 당연하니 점심시간은 주는 게 맞죠. 지금까지 민원부서 공무원들은 시민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 교대로 돌아가며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경기와 전북 등 전국 100여 개 지자체에서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휴무제를 잇따라 도입하자 대구의 8개 구군도 4월부터 점심 휴무제 시범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논란이 커지자 대구구청장 군수협의회가 회의를 열어 4월부터 10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기존 방침을 보류했습니다. 반대 의견이 많은 만큼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구군의회와 논의를 거쳐 조례 제정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는 휴무제 시행을 위한 공론화와 또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방안 마련 등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이에 대해 전국 공무원 노조 대구본부는 휴식권 보장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거기 서명에 동참하도록 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각 구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조직할 수 있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한때 비싼 몸값을 자랑하던 샤인머스켓의 가격 폭락 문제를 다뤘던 이달 초 뉴스가
TBC 유튜브 조회수 160만 회를 넘겼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들은 6천 건의 댓글도 달았는데 예전보다 당도와 식감이 많이 떨어져 실망했다는 내용이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돈이 된다고 너도 나도 재배에 뛰어들면서 생긴 부작용으로 보입니다. 올 들어 샤인머스켓 재배 면적은 오히려 더 늘어 가격 하락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서은진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샤인머스켓을 재배하는 김천시의 한 영농법인 창고. 지난해 수확한 샤인머스켓을 판매하기 위해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국내에 유통되는 샤인머스켓 송이당 가격이 지난해 7,000원에서 올해 4,000원으로 절반 가까이 폭락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이른 추석을 앞두고 덜 익은 포도를 무리하게 시장에 내놓으면서 소비자 신뢰를 잃은 것이 가격 폭락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난해 샤인머스켓에 불만족을 느낀 소비자 500명을 설문조사했더니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올해는 구매량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농가에서 최대한 이 질을 올려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 줘야지. 그래야지 그만큼 소비자들이 원하는 이 식감이 나오고. 품질을 회복하더라도 가격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지난해 기준 경북의 샤인머스켓 재배 면적은 6,067헥타르로 6년 전인 2016년에 비해 20배 이상 늘었습니다. 돈이 된다고 너도 나도 샤인머스켓 재배에 뛰어들면서 이미 포화 상태인 재배 면적이 올해도 8% 늘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생산량 증가로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일부 농가는 거봉 등으로 품종을 교체하기도 했지만 새내기 샤인머스켓 농가들은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을 포기할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시군은 수급 조절을 위해 올해부터 신규 재배 지원을 줄이고 당도 확인제 등을 도입해 품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당도를 체크했다는 정도에 지금 감귤이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당도를 표시하지는 못하지만 그 정도의 표시 정도는 하고 나갈 수 있도록. 샤인머스켓 재배를 육성하던 지자체들이 뒤늦게 수급 조절에 나섰지만 공급 과잉과 품질 저하 해결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TBC 서원진입니다. 대구 경북권 대학들이 올해 정시 모집 정원을 30% 가까이 채우지 못해 신입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원학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지역 대학 19곳의 추가 모집 인원은 2,974명으로 정시 정원의 27.9%에 달한 데다 전국 대학 추가 모집 인원의 17%를 차지했습니다. 정시 모집 대비 추가 모집 비율은 경북대 3.9%, 계명대 2.1%, 영남대 6%를 기록한 반면 6개 대학은 50%에서 90%대까지 대학별 편차가 컸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오늘 대구시 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학교 급식 노동자 13명이 폐암 또는 폐암 의심 등 진단을 받았다며 폐암 산재를 막기 위한 건강조사와 급식실 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급식실 환기 실태 조사 등 실무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대구교육청은 올해 급식실 환경 개선에 373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수집한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이 대구 미술관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44명의 작품을 선보였는데 첫날부터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 근대미술 대표 작가 이중섭의 은지화와 엽서 그림, 동화적, 민속적 요소가 녹아든 장욱진의 이상세계, 미술교과서나 미술사 책에서 봤던 눈에 익은 작품들입니다. 한국 추상미술 1세대 작가 유영국의 작품은 강렬한 색채와 기하학적 구성에 BTS RM의 팬덤까지 더해져 관람객들 사이에 단연 인기입니다. 좋은 그림들이 많아가지고 아이한테도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끼리 나왔을 때 코로나도 조금 풀리고 해서 이런 미술관도 나와도 너무 좋은 이제 경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전시회의 가장 큰 특징은 192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 미술 대표 작가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필묵으로 한국적 추상화를 창작한 이응노의 군상 시리즈는 작가가 파리 체류 당시 접한 5.18의 강렬한 민중 이미지를 토대로 탄생했습니다. 산업사회와 물질 만능주의를 고발하며 한국 근대사 명암을 망라한 민중미술가 신학철의 대작은 강렬하고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대구미술관에는 개관 시간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섰고 일반 공개 첫날 900여 명이 찾았습니다. 미술관 측은 개막 3주 전부터 전시회 문의가 이어진 데다 부산 이건희 컬렉션전에 7만여 명이 찾은 것을 감안하면 10만 명 이상이 관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봄방학 기간이어서 그런지 학생들하고 부모님들 같이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그래서 이 전시 굉장히 성공적일 것 같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에는 대구미술관에 기증된 21점을 포함해 한국 근현대 주요 작가 44명의 작품 81점이 전시되며 5월 28일까지 이어집니다. TBC 이지원입니다. 올 시즌 명예 회복에 나선 삼성 라이온즈가 일본 오키나와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훈련에는 1군과 2군 선수들이 함께하는데 삼성은 치열한 내부 경쟁을 통해 전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키나와에서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오키나와 아카마구장. 본격적인 훈련을 앞두고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의 몸풀기가 한창입니다. 연일 강도 높은 훈련에 얼굴은 까맣게 그을린 지 오래. 타격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방망이를 휘두르고 공을 잡기 위해 쉴 틈 없이 뛰어다니다 보면 어느새 온몸이 땀으로 범벅입니다. 상위팀과 하위팀의 훈련량이 같을 수 없는 만큼 이전 오키나와 캠프보다 훈련 강도를 훨씬 높였습니다.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빡빡한 훈련을 이끌고 있는 박진만 감독은 프로라면 당연히 우승이 목표라며 올 시즌 각오를 다졌습니다. 목표는 항상 제일 꼭대기를 봐야지 뭐 4강, 뭐 5강 이거는 목표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삼성 스프링 캠프의 또 다른 화두는 내부 경쟁. 1군은 일본에서, 2군은 국내에서 진행하던 전통을 깨고 경계 없는 경쟁을 위해 1군과 2군이 함께하는 해외 스프링 캠프를 처음 시도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훈련하며 2군 선수를 수시로 1군으로 불러올려 내부 긴장감을 높이고 신구 조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쟁 구도가 있어야 팀이 강해지는 것 같고 그래야 주전도 열심히 하고 어린 선수들도 같이 열심히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부담은 없고요. 우리 동생들이랑 또 형들이랑 같이 서로 공유하면서 좀 재밌게 하고 있어요. LG 트윈스를 떠나 사자군단에 합류한 신임 이병규 수석 코치 역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선수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조언을 아끼지 않고 스태프들과 손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 역시 또 새롭게 다시 야구를 또 배운다는 자세로 왔기 때문에 너무 느낌도 좋고요.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올 시즌 변화와 함께 옛 명성회복에 나서는 삼성 라이온즈는 다음 달 10일까지 이곳 오키나와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갑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이자 대구시민주간 첫날인 오늘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2019년 2월 21일을 시민의 날로 바꾼 뒤 처음 대면 행사로 치러진 기념식은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과 희망의 합창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2.28 민주운동 기념일까지 운영되는 대구시민주간에서는 근대 예술인 활동 공간을 배경으로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집니다. 기반 시설이 노후한 포항 국가산단과 철강산단이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바뀝니다. 포항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단은 올해부터 4년 동안 2,700여 원을 들여 포항 국가산단과 철강산단에 디지털 기반 통합관제센터와 물류지원센터,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을 비롯한 13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경북도와 포항시 등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인력을 파견해 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5분쯤 청도군 청도읍 중앙고속도로 청도 1터널에서 탱크로리와 승용차 등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등에 타고 있던 6명이 다쳤고 탱크로리 차량 견인이 늦어지면서 일대가 2시간가량 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모텔에서 동급생을 때리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중학생 A군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C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중순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동급생 B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때리는 모습을 SNS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5분쯤 구미시 도량동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현장 작업자 15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샌드위치 패널 45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